네, 이 두 분들하고 또 육아 전문가인 저 이렇게 앉으셔도 되는데 너무 경건한 자세로 이렇게 세 명이서 저희가 아빠들의 이제 궁금한 사항들 저희가 해소해 드릴 건데요. 일단 이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나랑 별다를 거 없는데 저 아빠들 왜 저기 있는 거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이분들이 누구신지 좀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놀이 백과사전의 저자 조준휴라고 합니다. 현재 세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또 세 아이 키우면서 또 그 아빠놀이 백과사전이라는 책도 썼다고 기특하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놀이학교 교장 김상선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아빠고요.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지금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제가 좀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 알려드리려고 지금 나온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아빠들도 여러분하고 이제 똑같은 아빠들이시죠. 그리고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근데 왜 저 아빠들은 저렇게 있을까? 뭔가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일단 모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이 톡톡 콘서트의 이 컨셉이 놀이에요, 놀이. 그래서 이제 아빠 놀이, 그래서 전문가를 저희가 모신 건데, 전문가답게 뭔가 우리 아빠들이 오늘 가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뭔가 놀이법들을 좀 뭔가 보여주셔야 우리 아빠들이 전문가구나, 저기 있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우리가 또 말로만 해서는 안 믿거든요. 어때, 뭘 보여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훅 들어왔나요? 네네, 좋아요. 저는 초등학교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 놀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같이 동네 산책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저도 이제 이 아빠 학교의 교장이지만 아빠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다른 아빠들을 보고 따라하면 돼요. 따라해가지고 저 어떻게 놀았지? 그러는데 저도 종이컵을 샀어요. 종이컵 한 박스를 샀는데 1000개더라고요. 그 1000개 쌓아놓고 무너뜨리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때의 그 기쁨과 충격 같은 것들이 지금 몇 년 지났죠? 한 5년, 7년 지났는데도 계속 가요. 그래서 지금 한 박스 10,000원이거든요. 근데 그 10,000원의 행복이 한 10년은 갈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한 박스 사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보면은 종이컵으로 놀기 치면은 다 나와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종이컵만 가지고도 몇 가지 놀이법이 나오잖아요. 대표님 책에도 종이컵을 이용한 놀이법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일단은 우리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는 종이컵을 이렇게 쌓아놓고 무너뜨리기. 이거를 이제 추천을 하셨고, 또 이제 또 책 저자시잖아요. 또 몇 가지 이왕 산 거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어떤 또 놀이법이 있을까요? 종이컵을 가지고 한다면? 오늘 아이들과 그 동물원에 오셨는데, 그 옆에 그리고 아빠들 이렇게 좀 잘 아시나요? 서로 잘 모르시나요? 이렇게 하이파이브 같이 한번 옆에 분들과 하이파이브 한번. 하이파이브. 네. 이렇게 오늘 아이들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하이파이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잘하면 잘했다고, 또 반갑다고. 그때 손만 이렇게 되고, 제가 이렇게 높여주면 애가 또 점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높여주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하이파이브만 해도 충분히 아이들과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하이파이브 많이 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아빠 놀이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아이 눈높이에서 진짜 아이가 깔깔깔깔 웃으면 우리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아빠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박수만 쳐도 좋아하고, 옆에 바람만 봐줘도 좋아하고, 종이컵만 던져도 좋아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종이컵을 가지고도 진짜 수십 가지의 놀이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야 뛰지 마, 걸어, 깎지 마. 그래서 특히 우리 애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정말 쌓아놓고 무너뜨리기, 신문지 찢기 이런 것만 가지고도 아예 스트레스 확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원래는 이렇게 아빠 육아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셨잖아요. 원래 어떤 아빠셨어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연구소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연구소의 특징이 보면은 좀 기형적인 게 젊은 저희 세대 이제 30대 초반의 인력들이 좀 많지 않고 또 이제 이게 정년이 보장이 되니까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일이 사실은 이렇게 좀 많이 몰리는 형편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는 그래도 일찍 간다고 갔지만 보통 12시, 뭐 11시, 12시 항상 이제 그 비슷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생활들을 둘째가 한 2-3살 될 때까지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했고, 근데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건 그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게 그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게 제가 할 일이고 이게 제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뭐 거창한 명분까지는 아니었지만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아빠놀이 전문가로 거듭이 나셨는지. 제가 아빠놀이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하겠지만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계기는 어느 날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첫째 둘째가 엄마 옆으로 이렇게 쪼르륵 가더니 이렇게 아빠 가 하면서 저를 이렇게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하루 이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고 또 언제는 또 아내랑 좀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아내도 저보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쉬고 싶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 가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나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아이와 아내와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그때 그랬는데 그때 좀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요. 네. 그때 이게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함께 행복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자라나는 이 아이들의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구나라는 제 나름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까 그 하이파이브처럼 이렇게 그 신문지 격파하고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집에 가면 아이들이 가라고 밀어냈던 아이들이 그 아빠다 하고 저기서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고요. 아내도 갔다 왔다 이제 고생했다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토닥토닥도 해주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아내가 나와요? 제 눈을 봐봐요. 제 눈을 보고 말해봐요. 진짜 아내 나와요? 한 번씩 나오고. 한 번씩. 10번 중에 한 번씩.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아유, 그럼.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어때요? 한 번씩 맞습니다. 나오는 게. 전에는 안 나왔습니다. 워낙 이제 바쁘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랑 시간을 보냈더니 관계 개선이 되더라. 그럼 여기 계신 아빠들도 나도 가능한 일일 수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우리 교장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난 좋은 아빠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뭐 토요일, 일요일 요때 산에 가요. 산에 가니까 뭐 아이들하고 뭐 놀 시간도 없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직장에다가 애들 얼굴도 못 보니까 서로 오랜만에 보는데 너 이거 뭐해 잔소리하고 이제 아이한테는 큰 소리 치고 고함 치는 아빠, 그다음에 아내한테는 잔소리하는 아빠, 아니 잔소리하는 남편 이래가지고 항상 제가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를 쓸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 2012년 정도에 뭐 백인의 앞바다이라는 데가 있길래 저기는 어떤 건가 하고 이게 신청을 하고 거기서 하는 방법을 아이랑 놀아주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또 아빠 학교라는 카페도 한번 가서 배우고 배운 걸 그대로 따라하기만 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일기는 중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그냥 계속 쓰고 아이들의 일기를 써가지고 제가 쓴 게 아이들 임신했을 때부터
쭉 일기를 맨날 쓰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5,000일, 큰애는 5,000일, 둘째는 이제 3,000일, 이제 조금 안 남았는데, 이 정도 되니까, 제가 다 까먹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17살, 그 다음에 7살 이후로는 좀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까지는 다 까먹으니까 제가 이제 아이의 일기를 다 책으로 만들어줘서 뭐 이렇게 유명한 책이 아니라 그 제본하는 거 있잖아요. 제본을 한 80권 해가지고 지인들 이렇게 나눠주고 뭐 그래서 보니까 공공의 적도 되고 진짜 쟤 때문에 우리 마누라한테 혼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지금은 그래도 이게 버릇이 있어서 고함 치는 버릇 이제 가끔가다 하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아빠는 고함 안 칠게 라고 딱 쓰고 아이 그 밥상에다 딱 놓고 그 이후로는 거의 진짜 한 5년 됐나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우리 이제 고수로 나오셨으니까 일단 고수들이 진짜 고수인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게요. 사실 우리가 여기 이제 좋은 아빠 되고 싶어서 왔잖아요. 근데 좋은 아빠 되기 전에 반드시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좋은 아빠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고수들한테 먼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땡땡땡땡이 먼저 되어야 한다. 땡땡땡땡 두 분이서 동시에 정답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시작. 하나, 둘, 셋! 좋은 남편.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고수 맞네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좋은 남편. 왜? 제가 겪어봐서 경험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앞에 있는 이유가 제가 경험한 거, 뭐 그 전에는 분명히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에게 상처 주고 뭐 울게도 한두 번쯤은 했었던 것 같고. 진짜 한두 번이에요? 네. 서너 번.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이제 아내를 생각하고 설거지, 청소는 제가 좀 하니까 청소, 설거지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아이들 데리고 1명 데리고 나가고 2명 데리고 나가고 그러면 이제 하루 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일 갔다 오면은 다리 주물러 달라 그러면 주물러 주고 제가 시키는 건 다 합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잔소리 안 하려고 한 계기도 저희 아내가 싸움을 싫어해요. 근데 제가 싸우면 걸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안 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뭐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이게 싸우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보다 고수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싸우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돌쇠가 돼서 주물러주고 이야,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깨달으신 거죠? 네, 많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 준희님은요? 왜 좋은 남편이 먼저 돼야 될까요? 가정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이만 또 너무 강조가 돼서 사실 아빠가 제가 소외가 됐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상처가 되고. 근데 좋은 엄마를 강조하면 그렇다고 이제 너무 아빠가 이제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안 보냈으니까 놀면서 또 좋은 아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아빠를 또 너무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 아주 엉망이었다가 또 어느 임계치를 좀 넘어서니까 이 아빠와 아이를 강조하니까 또 엄마가 이게 또 자칫 소외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도 이게 소외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균형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아빠가 가장으로서 이런 든든한 가정에 울타리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정이 너무 이게 본질은 아이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부부가 이 가정의 본질인 거죠.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는 거지 아이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아이가 있으니까 너무 아이에게만 저희 아내도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큰애가 8살인데 한 6, 7년 좀 아이가 크니까 이제 저희 부부간에 좀 대화할 시간도 좀 생기고 이제 이게 좀 생기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저랑 이제 벽이랑 사는 것 같다고 되게 이제 힘든 그런 시간들인데 그
그러면서 좀 깨닫는 게 이제 아내랑 이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저를 보고 웃어줄 때,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뭔가 이거를 할 때 그렇게 좀 통할 때 그게 아이랑 저와의 이런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죠. 맞아. 네.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정말 이 가정의 본질이고 너무 이게 소중한 관계고 여기서 오는 행복이 너무 큰데 제가 이걸 너무 못했었고 지금은 그런 면에서 좋은 남편 되려고 부단히 좋은 아빠보다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와.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아빠들 중에 나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나 이런 것까지 해봤어. 혹시? 와,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우선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아까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애기랑 와이프가 둘 다 저를 배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까 해가지고 그냥 회사에 휴가를 일주일장 내고요. 근데 24개월이었나? 애기를 데리고 그냥 제주도 떠났어요. 일주일 동안. 네. 일주일 동안 쭉 여행을 갔다 왔어요. 와이프는 와이프 시간을 주고 친구들 좀 만나고 이제 회복을 하라고 합니다.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애기도 어느 정도 애착관계가 생기고 와이프는 좀 지금 이제 제주도 여행을 풀로 휴가를 내고 깜짝 선물로 갔다 오신 거잖아요. 안 알려주고 야, 짐 싸. 딱 이런 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저것보다 더 센 거 해봤어. 나는 더한 것도 해봤어. 혹시? 있어. 바이 있어. 또 이런 배틀이 재밌거든. 이제 자, 마이크 좀 주세요, 우리 선생님. 자, 일단 일주일 휴가 내고 깜짝 여행을 갔다. 근데 이것보다 더 세다. 어디 한번 봅시다. 네. 그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와이프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와이프 가장 친한 친구들이랑 해서 해외여행을 좀 보내주는데 아직 갔다 온 건 아니고 요번 달에 출연해요. 비용 모든 지원. 그렇죠. 왜 대답이 왜 그래? 잠깐 이거 잘해야 돼. 일단은 여행 여기서 끝났나요? 돈까지 두둑하게 해주셨나요? 돈은 당연히 제 통장에서. 어차피 내 돈이니까. 그래서 아내가 친구들과 해외 몇 박 며칠이에요? 3박 4일. 3박 4일 갔다 올 수 있게 해줬다. 와, 멋진 남편. 일단 두 분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일단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멋진 아빠들 많으시네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여기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지만 정말 우리 아이보다 신경을 써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아내예요, 아내. 여러분이 물고 빨고 너무 이뻐하는 이 아이가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엄마. 여러분의 아내인 엄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엄마가 우울증이 있으면 아이는 100% 소아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딸을 가지신 분들, 딸들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엄마의 모든 감정까지 흡수한 아이들이 특히 딸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아이가 많이 웃었으면 좋겠으면 일단 아내가 웃어야 돼요. 아내가 웃으면 우리 아이도 웃어요. 근데 이 아내의 웃음을 누구만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이도 아이지만 먼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가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어떤 아빠의 모습인지가 사실 결정이 되거든요. 엄마, 아빠 왜 안 와? 야, 네 아빠 어제 또 저녁에 늦게 가고 술 마셨잖아. 야, 엄마들 네 아빠 얼굴 보고 힘들어. 막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빠는 맨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사람.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아빠 또 놀러 오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 왜 아빠 안 와? 이럴 때 아빠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데 근데 아빠가 우리 은영이 엄청 사랑하는 거 아시지? 맨날 아빠 일찍 가실 때 우리 은영이한테 뽀뽀하고 가셔. 아빠 이거 바쁜 일 끝나면 우리 같이 여행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빠에 대해서 포장을 잘해줘, 애들이. 그래서 엄마 입을 통해서 아이가 받아들인 아빠 상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아내가 웃어야 우리 아이도 웃는다.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내 사랑을 위해서 조금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나 이거 궁금해요. 전문가 팁을 좀 듣고 싶어요. 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야기 서로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네, 저는 관악구에서 초등학과라고 합니다. 네, 아이가 몇 살이죠? 지금 5살. 5살. 아까 저기 조 대표님께서 노는 방법으로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안 해요. 아빠 하이파이브 할까? 그러면 싫어. 안 한다고 해요, 무조건. 이렇게 해도 안 하고 저렇게 해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제일 쉬운 걸로 알려줬는데 그것도 안 한대요. 이게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놀이의 가장 핵심은 자기 주도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실은 정확하신 게 이건 제안을 드린 거지 아빠가 이거 합시다 해서 아이가 하는 것보다 아이가 정말 이게 필요한 순간에 아빠가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런 어떤 상황들의 판단은 그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관심 가지는 거, 아이가 좋아하는 거, 흥미 있는 거 거기에 열광하는 게 놀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다가 예를 들어 꽃 보고 좋아해요. 그러면은 야 같이 가서 꽃 보고 있구나, 꽃 예쁘게 아이 관심 가지는 거에 이렇게 열광해 주면은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아예 놀이고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안 하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면 이거는 놀이가 아니라 일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이에게는. 네. 잠깐만, 저도 네네. 놀이를 저는 무슨 놀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아침부터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도 인사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빠가 왔을 때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제 아침에 나갈 때 저녁에 들어올 때 인사놀이 하나, 이것도 큰 놀이가 돼요. 그 하이파이브 당연히 좋은 놀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하고 이제 접근을 하냐면은 산책을 해요. 동네 산책.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들도 다 쉬실 텐데 그 산책을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가다 보면은 손잡고 가다 보면은 이거 뭐지? 그러면 같이 이거 무슨 풍뎅이가 있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그런데 다음 날 똑같이 토요일 날 가는 길을 똑같이 가봐요. 그러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좀 자연육아 쪽 이런 숲을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우리는 답을 다 많이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놀이 방법들이.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놀이 방법은 뭐냐 이렇게보다는 인터넷에 다 있는 것을 실제로 오늘 집에 가서 한 개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서 실천해 보시면은 아마 조금씩 가까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네. 하나 여쭤봐도 네, 네. 될까요? 우리 아이가 5살 그 순호라고 하셨는데 순호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나요, 평소에? 평소에는 자동차. 요즘에는 또 많이 뛰어놀아요. 그리고 막 때리고 칼로. 그럴 때죠. 네. 그래서 많이 맞는 편이죠, 제가. 아빠 안 맞는 저도 어렸을 때 남자애라서 맨날 아빠 때리는 거 위에 올라타가지고 배 위 누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샌드백 있거든요. 큰 거 문방구 가면 이거 아빠라고 생각해. 팍 때리면 발차기. 그럼 체력도 튼튼해지고 애는 땀 빠져서 일찍 자고 좋아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순호가 그걸 좋아하면 아빠 힘들지만 아빠 같이 상대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가 5살이 요만한데 지금 덩치가 좋아 보이시거든요. 아빠 크면은 아이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난 거인이에요. 이 아이가 이렇게 뭐 베개든 뭐든 이렇게 이 거인 같은 아빠를 쓰러뜨렸을 때 그 희열이 있죠. 희열, 막 스트레스 발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빠는 힘들지만 그래서 쓰러져 죽거든요. 도망을 다니는 일부러 막 죽고.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어 하니까 맞아. 끝이 없어요, 이게. 자, 네. 자, 이제 전문가로서 제가 이제 팁을 조금 드릴게요. 자, 일단 아이가
갑자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0세부터 3세까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애착. 애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아빠가 훅 들어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빠 보기가 되게 힘들었어. 근데 갑자기 아빠가 이런 데서 뭐 배우고 와서 야, 수야, 하이파이브! 얘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일단 어떤 모든 놀이든 관계의 시작은 애착이 일단 친밀감이 밑으로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이랑 애착과 친밀감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지 보시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아이가 막 쓰러지고 이런 거 너무 재밌어 하죠. 너무 재밌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한 번 해주면 애가 계속 하자고 하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한다는 아빠들 되게 많아요. 피곤해서.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시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람 있죠. 알람을 맞춰놓고 소리가 띠리리 이렇게 울리면 자 이게 울리면 우리 울릴 때까지 하는 거야. 근데 5분 남았어, 3분 남았어, 2분 남았어. 자 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랑 처음에 한 30분만 우리 신나게 놀 거야. 우리도 한계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우리가 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놀아달라고 하니까 나는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명확하게 언제까지 같이 놀 수 있다라는 거, 아이한테도 시간관념을 심어주는 거, 한계가 있다라는 거 심어주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된 아이들이 아빠의 놀이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이가 바라보는 걸 바라라였어요. 그리고 아이가 꽃을 보면 아빠가 꽃을 보고 우리 순호가 자동차를 갖고 놓으면 그걸 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를 관찰해라였어요. 이걸 내려놓으면 아이가 보이거든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우와! 지금 이거 자동차 보고 있었어? 이거 뭐야? 와, 멋있다. 와, 이거 어떨까? 이러면 3, 40분은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를 우리가 놀이법을 배웠다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적용하면서 왜 너는 안 해? 아빠 하이파이브 하잖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도 노력하잖아. 이제 이렇게 되면 아빠 미워.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 말이 또 서운하잖아요.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아이와의 관계들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정말 아이가 바라보는 거 내가 그 바라만 봐도 난 좋은 아빠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순호는 너무 좋은 아빠 뒀다. 이렇게 고민하는 정말로. 자, 또 우리 네네네. 4살 아들 시우를 키우고 있는 박시우요. 시우요. 아우 비슷하네요 이름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 좀 이렇게 애랑 이제 같이 놀아주다 보면 걱정이 되는 게 뭐 놀이터를 가거나 키즈 카페를 가면 아빠가 옆에 있으면 잘 노는데 그래서 보통 또래 아들 그 남자애들을 보면은 엄청 잘 뛰어놀고 그러는데 옆에 혼자 놀 때는 잘 놀다가 다른 애들이 오면 저를 끌고 와서 제가 옆에 있어야 놀다던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옆에 오면은 이렇게 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제가 알고 싶은 건 아이의 그런 사회성을 길러주는 그런 놀이 같은 게 있는지. 얘가 그 어린이집에서 맨날 보는 친구들도 잘 놀다가도 어린이집 제가 가끔 하원하면 앞에 놀이터에서 같이 놀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제 그 저희 애한테 와서 같이 놀자 그러는데 애는 저한테만 매달려 있고 애들이랑 같이 안 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 시간 정도 좀 놀다 보면은 제가 옆에 있다가 이제 살짝 빠지면 그때서 이제 애들이랑 좀 놀고 이렇게 그러는데 좀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사회성이 좀 결여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그런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길러줄 수 있을까 좀 그런 거 알고 싶어요. 네. 아니, 너무 공감이 가고요. 네. 저도 아빠놀이 백과사전 책도 써서 애들이랑 많이 놀았지만 저희 아이들도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는 아이가 사회성이 아직은 좀 아빠 입장에서 걱정이 되지만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이 아이가 잘해낼 것이다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이 먼저는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돌아보면 지금 저희 아이가 8살인데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어제는 초등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저희는 제가 육아를 하는데 도시락을 못 사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점심에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는데 아빠를 보니까 얘가 도시락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빠 보니까 좋으니까 계속 아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저 너무 여기서 제가 뭘 해야 될지도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야 너는
이게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표현을 안 하고 같이 있어줬어요. 그 같이 있어줬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생각이 나요. 처음에 막 태어났을 때 뒤집기만 해도 막 우리 아이 뒤집었다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뭐 아빠, 엄마 막 말하면은 저 아빠라고 아우. 했다고, 엄마라고 했다고 막 하면서 막 누구를 먼저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했어요. 네. 엄마랑 있는데 아빠부터 말하면 또 마음 상하고 마음 상하고. 엄마는. 그러니까 이게 아빠 엄마 말하는 게 뭐가 힘들면 뒤집는 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카톡방에 공유하고. 근데 이게 그때는 그 아이를 이렇게 기뻐하고 잘 기다려줬는데 어느 시점 되니까 이게 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왜 이러지? 우리 아이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빠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믿고 기다려주는 게 먼저 선행돼야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나, 이제 저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놀이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결국 사회성,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와 엄마는 하나인 거죠. 네. 태어난 순간은. 그 다음에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사회성의 시작은 아빠라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 자신이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세계관을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 만나는 사람이 아빠인데 이 아빠와의 관계가 다른 사회성 발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데, 아빠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아빠가 시간이 보내기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빠놀이 백과사전에서도 이제 하루 1분이라는 그 1분에 대해서 되게 그 평일 1분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하는데, 그 바쁘고 힘들더라도 우리 1분은 평일날 놀자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근데 왜 1분이 중요하냐면 엔돌핀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가 기분 좋고 뭐 이렇게 흥분되고 할 때 감정 좋은 그 엔돌핀이라는 게 있는데, 엔돌핀의 특징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폭발했다가 서서히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분이라는 시간이면은 이 아이가 엔돌핀이 팍 폭발하기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랑 아이랑 1분 이렇게 매일 짧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런 감정의 그런 교감들을 하는 거는 아빠와의 친밀함에도 되게 중요하고, 그거는 다른 사회성 발달에도 기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제 하나의 예를 들으면, 저 오늘도 외투를 입고 왔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애들이 아빠다 하고 오잖아요. 그 외투를 제가 벗어요. 이렇게만 하면 애들이 이게 투가 뭔지 잘 몰라도 그냥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놀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들어가자마자 대면하는 그 순간, 그 1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딱 하면 아이랑 이걸 쫙 올릴 수 있으면 친밀감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서서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뒤로는 아빠가 조금 이렇게 쉬어도 애가 기분이 좋아요.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애가 계속 사실은 놀자고 징징댄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맞아요. 계속 뭐 아빠 뭐해요 이게 사실 이렇게 놀자고 이게 뭔가 욕구를 표현하는 건, 그러니까 요 1분 딱 올리면은 그냥 이게 기분이 좋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 평일 저녁 아빠랑 이렇게 아이랑 잽 같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퀄리티 있는 시간들을 보내면 그것이 그 다른 아이와의 또는 다른 형 동생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네.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1분 딱. 네, 이때도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잠자기 직전에 너무 흥분 상태로 또 아빠가 아이들 이제 엄마가 겨우 재우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때 꼭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아빠다 이제 이러면서 자 1분 놀이 이러면서 아이를 확 흥분시키면 아내한테 혼나고 아이는 잠 못 자고, 이것도 우리 아빠들이 힘들어요. 그쵸? 아내 눈치 보랴, 아이 눈치 보랴. 이것도 진짜로 잠자기 직전에는 아이들이 너무 흥분 상태는 또 안 돼요. 오히려 아이들이 숙면을 못 취하기 때문에 이런 놀이할 때도 그냥 일찍 오라고. 잠자기 1-2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1분 놀이 팍 이제 이런 거 해주시면 최고죠. 그쵸? 근데 한 가지 오해가 그 1분 놀이 꼭 아빠가 몸으로 막 와 해서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그 자기 전에는 같이 책 읽어주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기 최고죠. 최고죠. 그 최고의 놀이. 아빠들이 들어와야 말이죠. 안 들어오셔가지고. 자, 우리 교장 선생님은 뭐 또 팁으로 이렇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5살 때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진실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좋겠는데, SBS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는 아이가 없었는데도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정답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전문가라고 나왔지만 거기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정말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짓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끝났잖아요, 그 방송이. 근데 지금 VOD로 다시 무료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자기 아이와 관련된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고민이 있으면은 그 VOD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정말 모범적인 정답이 나오긴 하는데 저도 한 3, 40번 봤거든요. 3, 40%를 봤는데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빠와 엄마가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관계가 좋은 거. 근데 아이가 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건 거의 없어요. 아빠와 엄마 사이가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아이가 맨날 아빠 보면은 아빠 놀아줘. 아빠 뭐뭐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은 아이를 보면 아까 저도 저 안에서 들었는데 눈 맞춤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 아이하고 만약에 이제 어색한 아이가 있잖아요. 자기 아들인데도 딸인데도 아빠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저는 고민을 듣는 입장이니까 아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해결 방법을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이하고 눈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엄마와 아이가 관계가 나쁘면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아빠와 아이가 관계가 나쁘면 아빠가 애를 보면 애는 멀뚱멀뚱 이렇게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는 막 미안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눈을 보면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자기의 모습 모든 것들이 다 잘못했던 것들이 다 생각난대요. 그래서 눈 맞춤도 가끔가다 필요하고 저는 해주는 방법은 제가 해주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사회성과 관련 없어도 죄송하지만 매일 한 번씩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하면서 하고 막 난리칠 정도로 이제 웃는 거를 하루에 한 번씩은 해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웃는 거요? 아니 즐겁게. 그러니까 같이 공감한 뭘 하면서 놀이를 하면서라든. 네. 뭐 1분 얘기하셨지만 1분이 아니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아이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아빠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해지만 아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은 한 10배로는 제가 행복해집니다. 맞아요. 네, 지금 막 끄덕끄덕.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약간 좀 팁을 드리자면, 우리는 왜 특히 이제 아들, 딸 키울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아들은 씩씩해야 돼. 좀 사고 쳐도 괜찮아.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상이 있고, 딸들은 좀 정적이고 얌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이 사실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지금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조금 정적이고 또 막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근데 기준이 내 아이다라고 보면 전혀 이제 고민할 게 없는 거죠. 왜?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남자아이라고 무조건 막 다가서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딸들이라고 아빠 인형놀이에 이런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꼭 아들은 이래야 돼, 딸은 이래야 돼. 이 기준만 벗어나도 내 아이가 보이거든요. 우리 친구를 봤을 때는 약간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 가지마 내 옆에 있어 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충분히 안정이 되고 주변을 살펴봤을 때 이곳은 내가 있어도 될 곳이구나라는 확신이 서에 움직이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 아이가 원하는 대로 옆에 있어주면 돼요. 뭘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얘는 옆에 아빠가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겨서 다른 친구들과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그게 바로 에너지 충전이에요. 자기만의. 그래서 우리 아이는 문제 있는 거 전혀 아니고 걱정할 필요도 하나도 없고 그냥 다른 친구에 비해서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아이고 나의 에너지가 필요한 아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만 채워주며 이 아이는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다라는 거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아이 또 금방 또 잘 적응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선물이 있어서 선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나는 연년생 아이를 키운다. 연년생. 연년생. 두 분 계세요.
자, 일단 연년생을 키우신 분들은 일단 아내한테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일단 연년생을 키우면 아내 몸이 훅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들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어린 영유아를 키우신 아빠들한테 제가 제일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반드시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그게 바로 연년생 낳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나오려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열려야 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뼈가 오므라드는데 1년이란 시간이 걸리고요. 여자 몸이 회복이 되려면 2년이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다시 오므라들기 전에 다시 확 벌리잖아요. 우리 아내 몸이 완전히 훅 가요. 우리 아내 훅 보내버리고 싶네? 이러면 연년생 고려해 보셔도 좋아요. 근데 그만큼 아내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내 건강,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큰아이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년생. 왜냐면 연년생 아이 아마 둘째, 셋째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때요? 우리 큰애가 2살이야. 애기잖아요. 근데 막내가 우리 애기가 둘째가 태어나면 큰애가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그래서 이 애기인데도 큰아이 취급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의존적인 욕구, 어린 양 피우고 앵앵애 이 욕구를 우리가 다 없애버려. 야! 혀 짧은 소리 하지 마. 똑바로 이야기해. 너! 형이 돼가지고 오빠 돼가지고 누나가 돼가지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얘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큰아이 마음 좀 보듬어 주는 것들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지금 혼나는 게 일일 거야. 딱 나이대가. 근데 큰아이 이런 마음들 막 어린 양 피우고 싶고 이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나중에 나타나요. 사춘기, 2차 질환. 그게 심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둘째는 또 왜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냐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큰아이는 돈으로 키우고 둘째는 사랑으로 키워요. 둘째는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인풋을 많이 해요. 여기저기 주워 듣고. 근데 해보니 이게 별로 소용이 없다더라. 그래 네 맘대로 해. 근데 오히려 잘 된 애는 둘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큰아이는 주로 감시의 눈빛이죠. 했어 안 했어? 나 학원 빠지지 말라고 그랬지. 아빠가 어떻게 문도인데. 이제 감시를 하고 둘째는 어때요? 그랬어. 네가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큰아이가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고 둘째는 큰아이한테 형 누나는 이것저것 다 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큰아이 둘째 아이 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큰 게 연년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아내 건강 그리고 첫째, 둘째 이 아이들이 서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챙기는 것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년생 아버지들 이야기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키우기 힘들다는 연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행을 하시네. 아우 좋아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 자 우리 연년생 아빠들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자 어때요? 네 마이크 한번 주세요. 연년생 키워보니 어때요? 그 처음에 말 안 들을 때도 많았지만 요새는 둘이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이제 동생도 이제 아들이니까 힘으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싸우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제 서로 다른 놀이를 하고 싶은데 아빠는 한 명이고 이제 어떤 걸 먼저 들어줘야 되나 딸 얘기를 먼저 들으면 둘째가 이제 또 말을 하니까 이제 왜 자기는 안 해주냐 그러고 아들 거 해주면 딸은 완전히 삐치는 거죠. 이제 5살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전문가분한테 이제 여쭤보려고 이제 오기도 했고 사실 연년생 딸 아들이라서 사람들은 좋겠다고는 하는데 싸우는 것만 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는 진짜 너무 힘들었고 저희도 사실 육아할 때 도와주실 분도 없고 저도 이렇게 일찍 오는 편은 아니라서 와이프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우리 이제 연년생 아빠께서 아이들이 너무 싸워요. 아빠는 한 명인데 아들, 딸 놀이법이 다르다 보니 자꾸 이제 누구 한 명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 아마 남매를 키우신 분들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어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의 노하우를 좀 공유하고 싶다. 이제 아들이 이제 원하는 게 있고 딸이 이제 원하는 게 이제 다른데 서로 이제 먼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애들한테 설명을 먼저 해주는데 마음을 좀 열고 지금은 전 이제 딸은 그 누나하고 이제 아들은 그 동생이 되는데 누나가 지금은 원하는 걸 해주고 다음번 놀이할 때는 동생이 원하는 걸 먼저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선택의 기회가 이제 주어지니까 아이들이 서로 이제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딸이 원하는 걸 먼저 해주고 다음에 할 때는 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원하는 거를 먼저 해준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똑같은 고민이거든요. 제가 쓰는 방법 두 가지를 하나 좀 드리면, 하나는 번호표 시스템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찾을 때 순번을 줘요. 은행 가면 띡 하면 이게 대기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표 하나당 10분짜리 대기표, 5분짜리 대기표 있어가지고 받고 시간이랑 같이 해서, 지금은 예를 들면 이렇게 장난스럽게 지금 몇 시죠? 지금 뭐 11시 59분 37초니까 이 1번 대기표는 12시 10분 뭐 8초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그 1번 끝나면 이제 2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번호표 시스템을 한 번씩 쓰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거 해결할 수 있으면 안 싸우지. 이거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조금 번호표 시스템이 안 먹힐 때는 제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게, 둘이 해결해서 답을 찾으면 아빠를 불러라. 그럼 아빠 올게. 이게 또 괜찮아요. 이게 좀 더 본질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욕구들이 막 있다가 자기들끼리 또 묘한 답을 찾던 경우를 봐요. 이거 하자 해서 했었는데 또 이상한 걸 또 자기들끼리 하고 있더라고요. 아빠 안 찾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 팁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우리 선생님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우리 이제 전문가분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선생님께서 자 이제 지금은 누나가 먼저 하고 다음엔 동생이 먼저 하고 이제 이렇게 정해 주시면서 어때 이렇게 할까라고 해 주셨는데, 이때도 되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 주도성이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조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 아빠는 한 명이야. 근데 너는 지금 이 놀이를 하자 그러고 너는 이 놀이를 하자.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빨라요. 내가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되게 육아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한번 너희들이 합의해봐. 아까 이제 그래서 나중에 불러라고 하신 거 되게 잘하셨어요. 일단 그래서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주도성, 너희끼리 너가 한번 해봐라고 해보시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이 형제끼리 싸우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싸우는 게 굉장히 건강하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안 싸워요? 오히려 너무 큰애가 둘째 챙기고, 이게 제가 마음이 아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도 아이들이 진짜 죽일 듯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런 거 아니고는 개입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싸움은. 우리 이제 조 대표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애들이 지끼리 치고받다가도 방금 돌아서면 이제 웃고 깔깔깔거리고 자기끼리 해결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싸우는 것도 배워봐야 되고요. 잘 해결하는 것도 두 아이들 이 사이에서 배우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이때 아빠가 개입해버리면 꼭 억울한 아이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개입하지 않기. 아이들이 싸울 때는 알아서 해결해. 물론 되게 시끄러워요. 우리가 그 시끄러움 때문에 못 참아서 개입하는 거야. 야, 시끄러워. 조용히. 야, 그만하라고. 야! 근데 그것만 참아봐. 너무 시끄러우면 문을 닫아. 그리고 음악을 틀어. 뭔가를 다른 걸 들어. 그러면 내가 조금만 참으면 아이끼리 이미 해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도 화도 안 나고. 아이들이요, 어린이집 다닌 아이들이 월요일날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러면 아빠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그린 줄 아세요? 머리에 다 뭐가 달려 있을까? 다 뿔이 달려 있고요. 눈이 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주말 내내 아이들이 혼나는 것만 기억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만 내가 조금만 마음을 놔버리면 우리가 혼낼 일도 없고 아이들끼리 싸우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팁들 좀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분 정도만 더. 손을 번쩍 드셨어요. 아, 모자랑 티셔츠가 깔맞춤이야. 아주 멋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송파구 삼남매 아빠 삼남매. 네. 아빠입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뭐 처음부터 자세히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아까 뭐 제주도 해외 저는 매년마다 지키고 있고 하는데 요즘에 그런 와중에도 항상 애들은 저한테 무서운 아빠, 잠만 자는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이 붙더라고요. 그런 거가 계속되면서 이제 주마다 어떻게든 나가서 한강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야외로 나간다든지 그러면서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3명이 있다 보니까 네갈래가 이제 많이 계속 3명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부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서 이제 하게끔 하고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둘째나 셋째가 항상 삐지거나 징징대거나 아니면 순서를 지키고도 하고 나서도 뒤에 이제 토라져 버려서 이제 자기는 다른 놀이를 한다고 이제 가버리거나 아니면 자꾸 못해서 이제 아빠 미워가 나오는 이제 아까 안 좋은 것들이 다 이제 3중고 4중고 이제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2명이긴 하지만 이제 3명인 자녀와 4명인 자녀 아이들의 그 노는 모습을 아빠들한테 이제 아빠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거기 밑에다 댓글을 달고 막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간접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3명이면은 3명을 데리고 갔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이를 한 명만 오늘은 아빠와 너와의 단둘이 데이트야. 단둘의 여행이야. 이런 걸 이번 주는 너, 이번 주는 너. 엄마는 일단 엄마와 아이가 셋이면은 엄마는 일단 2명을 이제 아니 그게 아이들은 기다리게 하는 그러니까 다음엔 나니까 다음에 뭐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1대1로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은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이 둘만 가도 저도 둘인데 둘 데리고 가면 싸워요. 이 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네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오빠가 뭐 양보할게 뭐 이런 양보심을 기르는 게 아니라 에이 괜히 왔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명씩 저도 한 명씩 데리고 다녀요. 2명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은 첫째, 둘째는 다음 주, 토요일은 첫째, 뭐 이렇게 한 명씩 데리고 다니면은 애들은 오롯이 자기 아빠의 사랑을 다 받기 때문에 아빠 하면은 이제 놀아주는 아빠 항상 나한테 이거 해볼래? 네가 알아서 해. 뭐 자기한테 다 맡겨주는 아빠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둘이 있으면 저도 화나고 싸워요. 그래서 일단 좀 분리해서 어머니한테 부담을 주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자기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아이가 또 셋이시잖아요. 네, 셋 지금 저도 똑같은데 찌찌뽕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너무 네. 비슷한 고민이고 3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아이가 말씀 잘해주셨는데 뭔가 이 내가 할게라고 한다는 거는 일단 긍정적이라는 거죠. 뭔가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의지가 없고 막 이러면 그게 더 문제인 거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뭔가 이게 막 내가 할게는 너무 좋은 신호고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기회를 줘야 된다. 그거는 이제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고요. 2번째 문제인데 저도 이게 고민인데 첫째이기 때문에 항상 첫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저는 좀 자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선권이 첫째에게 가야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또 놀이 순서라든지 이런 거를 꼭 아까 제가 번호표 말씀드렸지만 번호표를 줄 때 첫째이기 때문에 1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첫째이기 때문에 1번을 줄 때도 있지만 뭐 자기들끼리 니네가 정해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제비뽑기 할 수도 있고 뽑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첫째니까 첫 번째, 둘째니까 두 번째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요 방법을 한번 이제 요 판단은 아빠가 어떤 거는 이 질서, 어떤 거는
자유도 요거를 좀 잘 믹스하면 둘째 셋째가 조금 더 이렇게 어쩔 땐 둘째가 맨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를 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 너무 자연적인 욕구들이 나오는 건 너무 좋은 건데 저는 그게 안 나오는 게 문제인 거지 나오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전 도망갈 것 같습니다. 순서 정해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상황 얘기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첫째한테 이제 하다가 이제 양보를 지금 8살, 9살 되고 나서는 양보를 많이 해요. 둘째한테.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주눅이 들고 이제 자기가 그렇죠. 책임을 느낄까 봐 맞아요.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저희 첫째에게 되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너는 첫째니까 양보해야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똑같아요. 이게 막 주눅 들고 오히려 둘째는 맨날 이게 혜택 받고 아까 말씀드린 그랬어 이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되돌리려니까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요새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윤진인데요. 윤진아 이건 너 거야. 양보를 하고 안 하고는 너의 자유야. 양보를 하면 물론 예뻐 보이고 그 아빠는 좋지만 양보 안 하는 건 자유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딱 보면 양보해주면 되는데 제 눈에 다 보이는데 근데 이 아이의 자유와 욕구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게 먼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려워요. 맞아요. 아마 다둥이 키우신 분들 다 같은 고민일 거예요. 근데 두 분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아이들이 넌 첫째니까, 넌 둘째니까가 아니라 아이들 자율성을 좀 인정해 주라는 거. 그리고 일단 혜택 받은 아빠야. 서로 아빠랑 놀고 싶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빠를 좀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일단 아이들한테 아빠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한 번씩 아빠 맨날 잠만 자고 아빠 미워 이렇게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게 사실 느껴지고요. 그래서 자율성 이렇게 뭐 첫째니까 둘째니까가 아니라 뭔가 좀 자유롭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좀 뭐 놀이 순서를 좀 하는 것도 해보시고, 또 저는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1대1 데이트 말씀하셨잖아요. 전 다둥이를 키우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다 함께야. 아이가 셋이면 셋, 다 함께, 엄마 아빠까지 5명, 아이가 둘이면 또 가족이 넷, 다 함께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1대1로 한 명씩 데이트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가 아이랑 애착 형성하는데 이 눈 마주침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많으면 이 눈 마주침이 잘 안 돼요. 흐트러져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1대1로 정말 데이트하는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 아이들이 우와! 우리 아빠가 나 진짜 사랑해. 우리 아빠 완전 최고. 아이들이 이런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랑 정말 쉽지 않아요. 아빠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 다 알아요. 근데 한 번씩 그렇게 다 함께도 좋고 1대1로 데이트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1시간 40분이 다 지났어요. 네. 어떻게 조금 궁금증 해소가 되셨나요?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한 분 한 분씩 우리 아빠들한테 선배 아빠로서 이것만은 꼭 내가 당부하고 싶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부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 느낌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지금 표정 있잖아요. 표정. 자기의 표정을 자기가 볼 수 없잖아요. 거울이 없으면은 자기의 표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는 아빠랑 우리가 아빠 놀아주세요 하고 써 있잖아요. 아빠하고 놀아주는데 아이하고 놀아주는 표정이 지금의 표정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왜냐면은 아빠가 항상 웃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야 쟤네 아빠는 잘 놀아주나 봐. 근데 분명히 매주 놀아주는데 매일 놀아주고 매주 놀아주는데 아이하고 놀아주면서 그래 지금 이 표정으로 그래 이 표정으로 놀아주면은 또 왜 내가 놀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근데 아빠가 웃고 있으면 벌써 논 거예요. 아빠가 웃고 있으면 아빠 웃는 표정을 보고 있으면은 아이도 벌써 자기도 웃으려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웃고 있다 웃으면서 시작을 하면은 벌써 1분 놀이가 벌써 끝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한번 보시고 저도 표정 무뚝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거울 한번 보시고
저는 웃음 치료라는 거 인도에서 뭐 한다 그러잖아요. 막 하하 거짓말로 웃어도 진짜 행복해진다 그러잖아요. 거짓말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너무 무뚝뚝해가지고 거울 보고 막 웃어보니까 정말 행복해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웃음. 자. 진짜 거울 보고 오늘 집에 가서 거울 큰 거울이든 작은 거울이든 상관없으니까요. 웃어보세요. 아이들이 계속 아빠 얼굴을 보는데 근엄한 아빠 모습보다는 지금 놀아주는 아빠이기 때문에 좀 웃고 있는 아빠를 보면은 그냥 아빠 같아요. 다른 아빠를 보잖아요. 이 아이들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은 삼촌 이렇게 해요. 근데 대부분 아저씨 그러잖아요. 삼촌. 그 다음에 또 일단 여러분들이 웃어줬으면 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는 웃어달라는 아이들한테 웃음을 보여주세요라는 말씀 하고 싶습니다. 웃어주세요. 네. 이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좋은 아빠도 중요하고 좋은 남편도 중요한데 아빠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 그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힘들어도 우리 존재만으로도 훌륭하신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이 기쁨되는 이 존재되는 이 아빠 자신에 대해서 많이 다독여 주시고 또 아빠 자신을 위한 그런 시간들을 하루에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좀 아빠 자신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내 아이한테 아빠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내 아이한테 아빠일 수 있는 시간, 우리 아이 눈을 마주치고 내 아이 스킨십을 하고 내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어디를 가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얼마일까요? 길어야 10년입니다.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이가 계속 내 옆에 있지 않아요. 계속 아빠 찾지 않아요. 그게 길어야 10년이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때 여러분의 시간과 체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절대 여러분 찾지 않거든요. 왜 찾지 않을까요? 아빠와의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여러분 이미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아빠지만 이왕 오신 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웃으시고 또 진짜 멋진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콕 박히라고 제가 아이에게 아빠일 수 있는 시간은 그러면 여러분이 10년이다, 10년이다, 10년이다 후창하시고 멋지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아이, 이거 가지고 우리 좋은 아빠 되겠습니까? 준비되셨나요? 네. 내가 아이에게 아빠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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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슴 속에 잘 새기시고 오늘 하루 멋진 추억 만드시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